장자 철학에 이어서 니체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대는 이제 많이 차이 나지만 장자도 이제 생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서로의 이제 디퍼런스 차이성을 인정해 주면서 곤이나 붕이라는 큰 새도 참새를 인정해 주고 참새의 인생도 큰 새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인정해 주듯이 생을 재미있게 소유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철학이라면은 니체 역시 이제 그 현대 철학의 시작으로서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이 나의 운명을 내 생명을 적극적으로 찬양 즐기면서 살아가자입니다. 이게 이제 니체 철학이 왜 현대 철학의 시작이라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그 산업혁명 이전의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중세 시대까지, 고대부터 중세까지 어떤 그 신이라는 개념,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고 현실이 아닌 저놈의 세상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초월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성이고 그것이 신이고 이런 어떤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지배하는 저놈의 세상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저놈의 세상이 진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허상, 가짜고 일루전에 불과하고 진짜는 저놈에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지배자의 철학일 수가 있죠. 당신들의 현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속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러면 저놈의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플라톤이나 기독교 계통의 이제 계보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플라톤 이후에 이제 중세 철학, 기독교적인 철학의 이 모든 것이 이제 노예의 철학이다. 그 위선적인 철학이라는 것이죠. 노예, 뭐 착한 척 한다는 것들, 선한 척 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도덕의 계보학을 이제 권력을 해고하는 차원에서 이랬었는데, 그런 이제 위선 도덕의 철학을 깨부수고 생을 즐기는 철학, 생을 매 순간마다 이제 긍정하는 철학을 이랬는데, 그렇다면 이제 니체는 사실은 이 얘기 전에 프로이드, 니체, 뭐 마르크스 이게 사실은 약간의 계열은 같지만은 한 공통적인 사상이, 공통적인 계열의 이제 입장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중세적인 질서는 이제 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을 해방시키는, 인간을 재발견하게 되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탐색한 철학자들이 이제 뭐 니체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니체 이전에는 이제 쇼펜하우에가 있겠죠. 의지와 표상으로 철학을 쓴 이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을 이제 긍정한 쇼펜하우에의 영향을 이제 니체가 많이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니체는 왜 그러면은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현실을 긍정하게 되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니체라는 인간 자체가 어릴 때 그 너무나 병약하게 컸고 가족이 이제 여성들이 많은 누이라든가 엄마라든가 이래 여성들 속에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그 약함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이면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인생의 배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니체는 이제 심약한 것이 있어서 어떤 마부가 이제 말책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막 목덜미를 잡고 울었고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그러니까 중세적인 어떤 질서와 싸우다 보니까 니체는 병약한 니체는 이제 뭐 정신병도 걸리고 이제 어떤 좌분열이 되면서 이런 것이 있지만, 자, 니체의 그런데 글쓰기는 상당히 가볍고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문학인가 철학인가 라는 이제 논쟁도 있겠지만 이제 사유를 접목했다는 차원에서 이제 철학가 부류에 들 수도 있고요.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도덕적 관념의 기원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인데, 니체에서 이제 이 도덕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도덕을 계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 시대부터 해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도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것. 적극적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그 자기 원인으로 해서 뭔가 강하고 적극적이고 화려하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의 도덕이라면은 이제 노예 철학이라는 것은 뭔가 괜히 그 위선적으로 약한 척하고 비굴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쁜 철학이란 나쁜 생에 대한 나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주인의 도덕을 잃어버리고 이제 노예 도덕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예 도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 사랑이나 배려나 뭐 용서라든가 선량함이라든가 뭐 이런 예수의 기독교의 철학이 이제 노예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이제 지배자의 인전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이 인간성을 진정으로 회복하려면은 선악을 구분하는 노예 도덕을 버리고 이제 적극적인 어떤 주인의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 위그맨시라는 것인데 적극적인 도덕, 자기의 도덕, 주인의 도덕,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회복한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버리고 이런 그 전선에 선 사람 위그맨시 나는 나를 극복하는 자기라는 것이 자기 극복하는 존재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 산업화가 되면서 이 당시 때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것이 다윈이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니체가 거의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제 신은 죽었다, 중세 신은 죽었다는 선을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부터 시작된 기독교적인 도덕이나 가치를 전부 다 전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철학자, 망치를 든 철학자, 전복의 철학자, 그러니까 현대 철학의 모든 우상을 파괴한 현대 철학의 이제 서양 현대 철학의 이제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 철학도 이제 생을 열심히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자는 철학이라면 이 세상을 이제 소풍 나왔다는 그 기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사실은 니체 역시도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운명을, 나의 페이탈, 나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아모르 파티. 매 순간순간 이 세계는 사건의 어떤 끊임없는 생성 변화가죠. 생기고 죽고 사건이 생기고 죽고 이런 그 생멸 변화 이게 영현 회기사상이죠. 뭐 불교 철학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불교 철학과는 좀 더 다르죠. 사실은 불교에는 뭐 연기설에 한멸 연기가 있고 유진 연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불교 철학을 얘기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는 이제 그 장자의 생애 철학을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서양의 그 현대 철학의 문을 여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